지금 증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위기가 될 수도, 그리고 정말 역대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5년에서 1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만한 투자 전략, 오늘 저와 함께 잡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시장이 크게 이제 휘청거릴 수도 있으니 현금은 여전히 필요하고, 워렌 버핏의 이제 말을 어느 정도 빌려와서 항상 현금은 우리가 시장이 무너졌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기회 요인으로서 확보해 둔 상태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어백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고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조리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롱런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탕 해먹고 끝내겠다라고 하면 현금을 확보하지 않고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10년, 20년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정말 롱런해야 되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투자를 정말 투자로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어떠한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그걸 대비한 현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댓글에서 어떤 분이 항상 이제 투자금의 현금 50%뿐만 아니라 현금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던데, 보통 초반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못하십니다. 그냥 시장을 맞추려고만 하세요. 시장은 맞추는 게 아닙니다.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증시는, 그리고 전 세계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분위기는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고요.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꺼림칙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네가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감각이라는 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감각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제 경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그럴 경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꺼림칙한 상승이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일단 제가 하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하방 사이클이 거의 끝단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3년 장기적인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미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매우 크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 언저리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알 수도 없었고 매우 돌발적인 이벤트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매우 안심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배터리는 급등하고 있었고 각종 종목들이 매우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두운 터널을 끝냈구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매우 공격성을 띠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하락한 기간도 길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한 방이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항상 빛이 보이고 이제 어두운 터널을 정말 오랜 시간 거닐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을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한번 마지막 털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과연 그렇다면 4월 초에도 급락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 기준점으로 삼는 게, 폭락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4월 초에 증시가 급락했는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꺼림칙합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용강 등은 저가 매수 기회일 뿐이다, 강세 마감을 해주면서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뭐 더 올라가지 않는다 정도였고 더 떨어지지도 않는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좀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요 기사를 보기 전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 S&P,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보합에 이제 마무리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을 내다보면 뭐 나쁘지 않았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기도 했었고, 현재 우리나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1,400원 위로 막 급등하고 있었는데 쭉쭉 떨어지면서 우하향해서 지금 1,4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물론 1,400원 아래로
떨어졌어도 여전히 1,400원 근처이기 때문에 환율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1,300원만 넘어가도 고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300원 후반대니까 환율은 높은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현재 미국이 휘청거리면서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 이게 꼭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미국의 이제 각종 경기 지표들도 좀 안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는 실제로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CPI나 PPI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 2% 초중반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연준이 계속 물가를 우려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물가는 괜찮지만 기대 인플레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가 뛰어오를 거라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 지표가 당장은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4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이제 1.0%포인트 떨어졌고요. 5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2023년 3월 정말 증시가 안 좋을 때였죠. 최악을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후 최대 낙폭이에요. 예상치까지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 4월에도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해 줬고요. 거의 이제 뭐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해 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본다라고 하면 경기를 이제 앞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구나. 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금리가 매우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면은 그 유동성을 통해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 거기에다가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이런 이제 일들이 맞물리다 보니 시장 자체는 좀 부정적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급락한다, 무너진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는 하고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어느 정도는 안심해도 됩니다.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아직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은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불경기를 계속해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한번 쇼크가 오면 그때 인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아직 연준이 인하할 정도의 쇼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쇼크가 더 올 수 있겠네. 이걸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버티지 못할 정도의 쇼크가 와야 되는데 그런 쇼크가 오지 않았으니 아직은 좀 불안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투자를 안 하기에는 시장이 또 이제 투자해서 수익 날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퀄컴에서 이제 엔비디아 AI 칩이랑 연결되는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시장이야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게 어떤 때랑 좀 비교가 되냐면 2002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직전까지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빨랐던 것과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AI 확산 속도가 정말 강력해요. 불경기를 이길 정도로. 물론 불경기라든지 시장 급락이 한번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처럼 무너질 수야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갔어요. 배터리는. 이번에도 저는 AI나 로봇, 제약바이오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픈 AI에서도 이제 구글, 엔스로피, XAI 대통합을 이제 이룩하려고 예상하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서도 이제 윈도우 패권 노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지금 매우 공격적으로 AI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각종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AI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전력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SMR 소형 모듈 원자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상 발전기 수요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전력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전력주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해드렸었죠. 다시 한번 저는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여전히 신고가 랠리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일렉도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특히나 LS일렉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산일전기가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30% 중반대 그리고 순이익률은 20% 후반이 찍힙니다. 굉장히 높은 고마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PER도 10배 정도로 다운될 걸로 예상되다 보니 지금 산일전기는 충분히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앞서 3대장으로 말씀드린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LS일렉뿐만 아니라 산일전기까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게 역시 전력 쪽입니다. 한국전력도 신고가 썼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또 신고가 썼습니다. BHI 또 상승하고 있고 제가 비상발전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GNC에너지 역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전력 인프라도 한 번 더 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GNC에너지는 특히 이제 계절적인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제 순이익이 600억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뭐 내년만 하더라도 PER이 7.8배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 영업이익률도 20% 근사치까지 가고 순이익률도 16%까지 우상향이 기대돼서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하고 있는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익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이다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소액으로만 진입하고 증시가 한번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조정이 GNC 에너지에서 쭉 나오게 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베팅을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보시면서 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로봇이나 제약바이오는 뜨문 뭐 개별 종목 몇 개만 이제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오늘도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반의 이제 기업들이 몇 개 종목만 올라가고 로봇주도 최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로보티즈만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툭툭 치면서 순차적으로 다 신고가 갱신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잠시 쉬어간다 그래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AI와 로봇은 이번에 배터리를 능가할 정도의 성장세를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는 한 연말 정도 가면서부터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도 이제 진성TEC 종목에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이야 진성TEC가 이제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푸틴이랑 2시간 통화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 협상이 이제 즉시 이제 시작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중간에 뭐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나 안 해 하고 휴전한다고 하다가 또 막 파토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중간중간 삐걱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쭉 연장이 되고 있다. 방향성은 평화로 가고 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제 푸틴의 이제 2시간 통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 협상은 이제 방향성 자체가 잡혔기 때문에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기계 꼭 보시라 말씀드렸죠. 핵심적으로는 이제 오늘 전진건설 로봇이나 뭐 두산박해,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뭐 SY스틸텍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소형주로는 뭐 DY파워나 아니면은 진성TEC 같은 종목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금세 또 이제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또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이제 DS투자증권에서도 나와줬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괜찮을 것이다라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좀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성TEC도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대로 이제 랠리를 가져갈 성이 높다 보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건설 쪽에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서희건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 주고 다시 반등 주는 흐름이거든요. 서희건설 같은 종목들은 꼭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 그다음에 인프라 이게 두 개가 뭐 합쳐진 게 이제 에너지 인프라도 있죠. 그다음에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AI도 있겠지만 AI에 이제 해당되는 게 다 AI까지 이제 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섹터는 어제도 강조드렸듯이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친환경 에너지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명에너지나 뭐 각종 에너지 종목들 있죠. HD 현대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긴 한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원전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좀 갈리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하나솔루션은 자체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라 풍력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한데 태양광은 특히 하나솔루션은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를 놓고 보면 한 차례 좀 익절을 조금씩 하면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네 가지 섹터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수면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즘에 관광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 증시 역시도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그 목적성에는 대부분의 이제 후보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증권 시장에 대한 적극성은 좀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한국에 돈 쓰러 온다. 지금 중국, 일본 관광객들도 매우 많이 이제 밀려들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카지노주들이 이제 미소를 띈다 하는데 관광이 오게 되면 뭐 여기만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류가 이제 퍼져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엔터라든지 저는 한한령 해제가 결국 미중 관세 협상의 이제 키라고 보거든요. 왜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를 거의 초기화시키다시피 다시 원점으로 돌려줬을까요? 그렇게 막 100% 넘는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목적으로 했던 것이 문호를 개방시키는 거였습니다. 너희 시장에서 돈 벌게 해줘라. 왜 문 다 걸어 잠그냐? 니네는 다른 나라 가서 돈 다 벌면서 중국 니네 그렇게 이기적으로 해도 되냐? 니네 시장 개방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관세 협상했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한한령 해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터주들도 요즘 강세예요. 디어유, 뭐 하이브, JYP 엔터 모두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 노머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또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엔터주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것 중에 식품주들, 뭐 삼양식품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도 농심은 볼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조정이 최근에 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눌림목 찬스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뷰티 쪽도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엔터랑 식품이 당분간 계속 좀 좋지 않을까. 라면주들 있죠. 특히 농심 이런 쪽은 아직은 덜 올라갔다라고 보여져서 같이 한번 묶어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정보들 더 나아가서 자세한 이제 정보들까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시황 거기에다 이제 개별 기업 분석 거기에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만한 뉴스 기사들 정리해가지고 시황 분석까지 해서 다 잡아드립니다. 100% 무료고요. 지금 현재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여기서 다 잡아드리니까 한눈에 파악 가능해요. 현재 이 텔레그램 방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거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세요.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6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에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구독자 100만을 넘어서까지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